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헌법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찾아와 주신 분들은 아마 하루하루 늘어가는 실력 느낄 수 있을까요? 있어야 돼요.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있을 겁니다. 자, 인형쌤과 하는 매일 헌법 시간. 자, 하루하루 쌓이면 무섭습니다. 오늘도 목요일이지만 진행하는 거 까볼게요. 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 무거운 게 왔어요. 무거운 게 덩치가 큰 녀석이 왔어요. 이 문제는 뭐 단독으로도 많이 나오고요.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그다음에 판례도 많이 축적되어 있는 분야예요. 단독 문제 나왔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일단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 12조 4항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조권이라고도 줄여서 얘기하지만 변조권. 자, 그렇게 돼 있고요. 뭐든 어찌됐든 변조권을 인정하는데 이 변조권이요. 누구랑 하는 거야? 무기대등 차원에서. 무기대등 차원에서. 누가? 원래는 피내사자, 피의자, 피고인 입장에서 누구랑 싸워야 돼요? 검사랑 싸워야 돼요. 검사랑. 근데 검사랑 싸우는데 이게 무기대등이 되나요? 법정 출석했을 때 검사, 전문가, 비전문가. 이게 안 되니까 무기대등 차원에서 여기다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거죠. 여러분 또 이건 기본적인 문제인데요. 변호사라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변호인이 되는 거 아시죠? 변호인이 되고자 이분들을 만나거나 이분들이 변호인에게 사건을 수임하고자 만날 때 요거는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종전에 했지만 요거는 과거에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고 했다가 최근에 둘 다 이것도 기본권이고 이것도 기본권이다 이렇게 해서 판례가 바뀐 거 아시죠? 뭐 동전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뭐는 기본권이고 뭐는 기본권 아니다 이상하잖아요. 이게 판례가 변경된 거야. 그래서 이거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은 여전히 변호인이 되고자 피내세자 피의자 피고인을 만나는 건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법상 권리라고 자 한마디로 옛날 판례로 아시는 분들은 빨리 바꾸셔야죠. 헌법상 기본권이다. 그래서 검사하고 변호인 간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피의자 피고인 피내사자가 변호인을 통해서 뭐한다? 열람 복사 신청권을 행사했다가 거부받으면 그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다. 그러면서 요럴 때 요 기본권인데 요 기본권의 성질이 두 가지 있죠. 절대적 기본권도 있고 상대적 기본권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 기본권이야 37조 2항으로 제한이 안 되지만 상대적 기본권은 제한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자유로운 접견을 위해서는 자 변호인을 선임하는 거라든지 또는 대화를 나누는 거 여기는 서신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상담과 조언을 구하는 건 자유롭게 하셔야죠. 이거 자유로운 접견을 위한 이 기본권은 절대적 기본권. 하지만 변호인의 접견권 자체가 무한정한 절대적 기본권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로운 접견을 위한 이것들은 절대적 기본권이지만 자 변호인의 접견권이 모두 예외 없이 절대적 기본권이다. 그건 아니죠. 자 변호인의 조력권에 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권리 중에서도 장소, 방법, 시간 요거는 제한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게 변호인과의 대화 내용을 자유로운 접견을 위한 대화 내용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접촉 차단 시설은 녹음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다. 그러면서 여러분 판례 조문에는 이렇게 되죠. 참견이라는 말, 참관이라는 말, 참견이 아니죠. 참관이라는 말이 있고요. 관찰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참관은요, 옆에서 갖고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위헌이죠. 관찰은요, 멀리 떨어져서 CCTV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녹음 안 되죠. 이거 합헌이에요. 그래서 참관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변호인과의 자 요거 대화 내용 판례 그다음에 접촉 차단 시설 판례 이런 것들은 암기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고 요즘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과거에는 형사 절차에 국한했었는데 지금은 난민 신청 거부 사건 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못 들어오고 밖에서 마치 가둬놓은 것처럼 구속된 것처럼 돼서 이것도 행정 절차에서도 그래서 여기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구속된 자의 구속의 개념 이런 개념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되고 헌법 12조 4항에는 국선 변호인 같은 경우는 형사 피고인만 규정이 있죠. 이런 것들은 좀 암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선 변호인은 형사 피고인에 한해서만 헌법에 규정이 있지 그때서 다른 건 아니죠. 그러면 이분들 빼놓고 피의자, 피내세자, 피고인 빼놓고 만약에 수용자라면 이미 형이 확정된 자는 이분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아니라 민사 또는 행정 또는 헌법 소원을 위해서 헌소를 위해서 자 27조 재판청구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조심하셔야죠. 이분들의 기본권은 12조 4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 아니라는 거. 자, 27조. 자, 이렇게 해서 기본 내용 많지만 적어도 요만큼은 정리하시고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옳지 않은 거 형사 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용자나 미결 수용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 아닌 민사, 행정, 헌법재판, 변호사 접견할 경우 원칙적으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주체가 될 수 없고 27조로 가셔야죠. 27조 재판청구권. 1로 가셔야죠. 아우 맞는 지문이네요. 두 번째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 피고인 불문으로 피의자, 피고인, 피내세자 그중 특히 국선 변호인에 한해서는
형사 피고인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맞는 지문. 자, 3번 헌법 11호상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자, 사법 절차에서 이루어진 법원 절차에서 이루어진 형사 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만을 의미하므로 헌법 11호상의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 절차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는 보장되지 않는다. 난민 신청 거부 사건 꼭 기억하세요. 점점 확대되고 있다. 3번이 옳지 않은 질문으로서 자, 정답이었네요. 4번 피구속자를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 중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구속자가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핵심적 부분. 조력을 받을 권리, 조력을 받을 피구속자의 기본권과 표리관계. 따라서 변호인이 되고자 피의자, 피내자들, 피고인을 만나는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지 법률상 권리가 아니다. 이러한 핵심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된다. 바뀐 판례를 그대로 잘 설명했네요. 맞는 지문. 5번째, 변호인이 피의자 심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실현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기본권 변호권을 보호되어야 한다. 변호권으로. 그래서 후방에 앉아라. 그거 목적의 정당성도 위반했다 해서 위헌 결정 받은 판례도 있잖아요. 꼭 기억하셔야죠. 맞는 지문. 그래서 정답이 옳지 않은 건 3번이었습니다. 자, 하루하루 여러분의 실력을 늘려주는 인형쌤과 함께하는 매일 헌법. 자, 오늘도 잘 넘어갔으니까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꼭 찾아주시고요. 자, 여러분 미리 공부하지만요. 이번 주부터는 주말에는 통치구조편의 문제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각각 한 문제씩 계속적으로 다루도록 할게요. 자, 많은 분들이 통치구조 안 해주십니까? 라는 의견이 있으셔가지고요. 통치구조 문제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로 해갖고 자, 매일 헌법 하는 날을 이제 주말에도 하게끔 연장했습니다. 저 여러분을 위해서 합격이라면 뭐든지 한다. 인형쌤이 간다. 자, 내일도 찾아뵙겠습니다.